기존의 도로는 보행자를 완전 무시하는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중심이 주로 자동차 위주였다는 겁니다. 탁상공론이라고 바로 정책에 시행에 들어가고 하면 결국은 피해보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이. 이게 의미가 뭔지 우리가 모르겠다니까. 이거 왜 했는지. 상가 쪽이가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하다 보면 저렇게 막 오토바이 대놓고. 도로 다이어트의 목적은 자동차를 없애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로 다이어트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많은 현대인들은 걸음수를 측정해주는 만복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곤 합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바로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도로 환경 탓에 혹시 걷는 도중 불편함을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서울시의 보행 친화 도시 조성은 1998년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보행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어느덧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걷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과연 걷기 좋은 도시로 바뀌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의 보행 친화 도시 정책과 그 일환으로 진행 중인 도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길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입니다. 그 밖에도 길은 우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해주기도 혹은 우리를 한없이 헤매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제 길을 잘 찾아가고 있을까요? 걷는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을 만들고 세부적인 그 정책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봤었을 때는 걷기 쉽고 걸을 수 있고 걷기 편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큰 대부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세부적으로는 도로 다이어트나 녹색교통진흥지구 같은 35개 세부 사업을 각각 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걷기 쉽고 걷기 편한 길을 위한 보행 친화 정책은 말 그대로 보행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도로 공간도 사람 위주로 재편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실제로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도로 공간을 재편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길을 바라보니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행하기 좋은 상황은 아닌 듯 느껴집니다. 사실은 보도가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좁거나 통행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와 사람이 섞여 소위 말하는 눈치껏 길을 가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마치 자동차는 갑, 보행자는 을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보행 친화 정책 과정의 일환으로 도로 다이어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에선 굳이 보행 친화 정책을 하려 하는 것일까요? 자동차가 이제 그 대기오염을 갖다가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래서 기후 온난화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인식이 1980년대부터 나오면서 미국에서 대기청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기 오염을 시키는 그런 자동차를 규제하는 그런 입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IPCC라는 기후 온난화를 줄이는 그 패널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에 관련된 규제를 요청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보행에 적합한 환경으로 거리를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도로를 줄이면 차가 줄고 차가 줄면 도시의 공기는 더욱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연쇄작용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전에는 사실은 내 집 앞 골목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안전한 장소였는데 지금은 뭐 주차 차량이라든지 운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오히려 내 집 앞에 골목길이 이렇게 더 불안하고 위험한 장소가 됐다. 걷기 좋은 거리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도로 환경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가 이동하는 데 있어 안전함과 편리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차가 우선이냐 보행자가 우선이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빨간불이면 당연히 보행자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외국의 선진 그런 도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교통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우리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옛날에 보행 지하철이 있으면 지하보도를 통해서 다 건너게 해갖고 지하철에 있는 사거리는 무조건 보행자 건널목을 다 없앴는데 그걸 저희가 2000년도 중반부터 다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널목을 좀 많이 만드는 거 필요하고요. 걷기 좋은 거리는 많은 시민들이 걷는 것으로 인증될 수 있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즐겁고 쾌적하고 그냥 단순하게 뭐 보도만 넓어졌다고 해서 보행자가 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행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같이 충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행 친화 정책을 실시하며 가장 큰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보행자가 걷는 도로를 확보하는 것인데 도로 다이어트는 차로를 조정해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2000년 이제 하면서 사람들한테 저희가 서울 시민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원하는 게 2000년대 초반에 환경이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교통 부분에서는 사람 중심의 그런 교통 환경 그게 제일 중요했고 그것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건너목을 만들고 광장을 만들고 도로를 줄이고 하천을 복원하고 그다음에 고가도로를 없애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도로 다이어트의 효시적인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밤낮 일하며 어떻게 돈을 벌지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는 이런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도로 공간은 차량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보행자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게 되고 각종 사고나 어떤 그런 환경이 열악한 위험한 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의 그 이용자는 차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음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비중을 높이다 보니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됐지만 미세먼지 공습 탓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는 보행 친화 도시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란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재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 중인 정책인데요. 이는 서울 35개 지역에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도 7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랍니다. 그렇다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도로 다이어트를 크게 생활권과 도시권으로 나누는데요. 도심은 관광지, 상업지, 사람들이 유동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활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다이어트의 정식 명칭은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입니다. 생활권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우리 같은 시민들이 출퇴근하고 통학하고 시장을 이용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환경을 개선을 해야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정책이 바로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인 것입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보행 환경의 개선에 따라 차량 대신 대중교통과 보행을 선택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열성 효과, 도로에 차가 주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차선 자체를 없애고 보도를 확장하는 경우와 차로폭을 줄여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 혹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도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니까 도심같이 이제 업무랑 상업 시설들이 좀 밀집이 돼 있는 그런 가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일단 사람이 중심되는 그런 교통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도로 다이어트가 가장 필요하고요. 도심 속 사람이 많은 곳에서 도로 다이어트가 가능할까? 과거 12차로와 16차로 길을 4차로로 줄여 도로 다이어트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계로입니다. 청계천 사례는 사실상 도로 다이어트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우리가 복원하면서 그 다음에 그 청계 광장 만들었죠. 그 다음에 시청학 광장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 차로 가득 차 있던 도로를 사람을 위한 광장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게 그런 하나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여태까지 이제 도로 다이어트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줄어든 차로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최근에 플로리다, 2012년에 플로리다에서는 게인스빌이라는 데서 8차로 도로를 6차로 도로로 이제 2차선 줄여갖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더니 교통사고가 감소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도로가 줄어드니 오히려 차량 수가 감소하고 자동차들의 운행 속도가 느려져서 사고 발생률은 감소했습니다. 청계천 주변에서 온도가 0.80도 정도 떨어졌어요.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었죠. 그리고 도심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보행자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도심의 어떤 그 보행을 통한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로 도시의 경쟁력이 커진 셈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곳 명동. 상권도 살리고 보행자의 안전도 지켜야 하는 만큼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 명동을 찾는 사람들은 의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도시의 경제는 결국은 차는 돌아다니지만 주로 지나가는 차들이 많거든요. 통과교통들이. 사람은 거기서 내려서 실질적으로 소비 행위를 하고 뭔가를 갖다가 거기서 일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는 암만 많아도 별로 경제에 도움되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그거는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문화가 활성화되죠. 노원구 월계동. 이곳은 과거 언덕으로 된 보행도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녔던 곳. 전에는 그냥 저기 위로 이쪽으로 그냥 올라가면서 갔어요. 차로로 다닌 사람들도 많았나요, 그때는? 그때 많이 봤었어요. 지금 길이 생기고 나서 어떤 것 같아요? 훨씬 더 편리하고 차도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덥고 하니까 이게 좀 높으니까 차도 가위로 이렇게 많이들 걸어 다녔죠. 안전한 것도 이게 낫죠. 도로 가위로 이렇게 걷는 것보다는 안전성이 있지. 학생들한테는 정말 안전도로가 된 거지. 이제. 이곳은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한데요. 도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만들고 나니 한눈에도 안전해 보입니다. 다산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기에 그 보도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었습니다. 차량만 혼잡했던 곳인데 지금은 그 정책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도 블록이 생기면서 인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를 시행한 중구 다산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생기니까 좋긴 좋아요. 어떤 것들이 좋아지나요? 차를 안 비껴가니까. 그 정도는 뒤죽박죽이었죠. 사람이 비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차가 이쪽 반대 방향 이쪽 방향이 없이 막 다녔다고요. 시장 혹은 상가들이 밀집된 구도심에는 보행로가 따로 없는 골목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 다산로는 더
더 이상 사람이 차를 비켜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이제 상가 출입하고 장사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반대가 있었는데 큰 마찰은 없었다고 봅니다. 시행하고 나니까 옛날보다는 거리가 깨끗하고 차량 주정차 하는데 조금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고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우려를 표했던 상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시행하고 보니 우려했던 것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서울 외곽보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이 더 무덥다고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도심이 외곽보다 기온이 높아 열이 섬에 갇히게 되는 열섬 현상,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나 미세먼지 배출량도 늘어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열섬 현상을 해결하는 해법 중 하나로 바로 도로 다이어트를 말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보행 환경도 개선시키는 도로 다이어트. 참으로 장점이 많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로 다이어트 구간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쌍심지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시민들의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사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은 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차도가 줄어들고 보행도로가 넓어진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인도가 넓어져서 불편하신 건가요? 불편한 건 없어요. 우리야 걸어 다니니까 불편한 건 없는데 차 다니는데 좀 좁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지. 차 다니는 게 사람이야 걸어 다니는 거, 요 인도 얼마나 다닌다고. 또 다른 주민은 도로는 넓어졌지만 행복한 보행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걸 인도로 만들었는데 그중 상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전부 앞쪽에 물건들이 너무들 많이 나와 있어갖고 얘기들 많이 해요, 주민들이. 가게 상품들이 길가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넓어진 보도 덕분에 상인들은 좋아진 걸까요? 이 도로 다이어트 한 게 이게 의미가 뭔지 우리가 모르겠다니까 이거 왜 했는지 또 인도가 좁다고 한 건데 유동인구가 그만큼 여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동인구 보셔도 이렇게 많이 안 댕기잖아요. 앞에. 도로를 좁힌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국 서울시 예산을 들여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를 진행했지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 다이어트라는 거는 결국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인 어떤 총량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 도로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관점은 뭔가 이 주민들에게 행복함과 쾌적함을 제공해주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적인 그런 도로 다이어트를 넘어서서 약간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그렇다면 도로 다이어트 시행 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또 다른 시행 주체인 지자체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하는 거라서요. 도로 다이어트가 실시한 이후에 이게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이게 그것도 시에서 하는 거죠. 예, 왜냐면 인면도로가 아니라 간선도로라서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라서 넓어진 보도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다이어트된 도로의 개선점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지별로 사업 전후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그 주민과 이제는 그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해서 한쪽의 의견만 듣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만족도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그 개선점도 더불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처음 시행된 생활권 도로에 대한 다이어트.
아쉽게도 사후 관리가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구도심 같이 옛날에 개발돼서 건물들이 주차 공간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있는데 노변에 이제 상가들이 많은 경우에는 주차를 못하면 상가들이 다 죽습니다. 도로를 좁히고 보도를 넓힘으로 인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차도는 관리하거든요. 뭐 색칠도 하고 여러 아스팔트 붙이는, 근데 보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보도를 아주 정말 차도 이상으로 관리하는 때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가 정립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 거리 곳곳에 위치한 온기 텐트도 한파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줄 텐데요. 이러한 정책들 역시 시민들의 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행 친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도로 다이어트 사업. 서울시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어떤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걸으면 살아나는 지역 경제. 아직은 우리들에게 생소한 개념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보행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중심의 도로, 그런 도로들은 도시를 죽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이 도로의 주인이 될 때 그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기를 띠게 되고 또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보행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이용자들도 사실은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도로는 보행자를 완전 무시하는 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예 보행자의 개념이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아니고 차 우선 중심의 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뉴욕 브로드웨이. 만연한 교통체증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교통 혼잡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시에 가면은 도시가 블록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건널목에서 건너는데 거리가 짧으니까 건널목 신호를 거의 무시하고 막 건넙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을 위반하는 것 같지만 거기 도로교통법은 사람들이 신호를 위반해서 건너다가 사고를 나도 그 책임을 사람한테 묻지 않고 운전자가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블럭이 작고 어떤 건널목이 짧은 곳에서는 보행자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로 문화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심 개발로 인해 빠른 운송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쾌적한 보행 친화적 도시를 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이제 내 집 앞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의 보행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자동차들이 점령하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마을 길이라도 좀 안전하게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또 그런 의지가 있는 지역들을 사실은 발굴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보행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아직까지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생활권 내에 주차 공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목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대체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생활권 도로 개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좀 행정이 좀 뭔가 지원하고, 또 도로의 용량이 줄어들므로 인해 대안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입니다. 우리가 보행자 전용 구역을 만들어 갖고 거기를 지날 때는 각종 공연을 또 볼 수도 있고, 거리 공연이나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보행자가 또 여유 있게 걸으면서 아이 쇼핑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걷는 사람들이 지겹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행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 없이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성들을 반영하지 못한 도로는 오히려
죽은 도로이고 하지 않는 게 나은 도로일 수 있다는 그 사업 이후에도 계속 수정 보완이나 아니면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민과 주민들의 그런 기대치도 계속 진화하고 또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증진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도로는 공공의 재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본 권리와도 같은데요. 보행이 즐거운 길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민들도 사실은 나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조금씩 양보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살기 좋은 자기 마을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의식의 전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배우 하정우 씨는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통해 하루 평균 40km를 보름 동안 걸었더니 8kg을 감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람도 다이어트를 하듯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도로 다이어트를 취재하며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깨끗한 거리를 기분 좋게 활보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 권리입니다. 줄어든 차도, 넓어진 보행로, 쾌적한 공기, 다양한 볼거리, 녹지 공간이 조성된 도로에서 산책하는 마음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보행 친화 정책들. 이 모든 정책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기적으로 잘 시행되고 시민들에게 홍보돼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거리에선 지금보다 더 밝게 웃으며 대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